씨가 만약에 파면당한 다음에 불구속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체포 구속이 안 되면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 된다. 저는 박근혜 씨가 뜰 수 있다. 해외로. 해외로 뜰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엮어서 예언을 하면 박근혜, 이명박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고 한 명은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해외로 떠버리면 이명박은 확실히 감옥에 갑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두 명을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감옥에 가면 이명박이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해외로 뜰 수도 있다. 예전에 김우중 그 대우 회장처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짚어냈네요. 진짜 박근혜가 해외로 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특검이 기소 중지로 넘기려고 했잖아요. 기소 중지로 넘겼으면 이건 사실상 출국 금지 조치가 당연히 내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대통령직을 만약에 박탈당하면은 그 즉시 이게 기소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기소된 사람을 검찰이 밖으로 나가게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직이 아닌 상태에서 간다면은 출국 심사장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 또 이 사람 기소 상태라고. 그렇죠. 사실상 출국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탄핵 판결이 나기 전에 박근혜 씨가 비행기를 타고 나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출국 심사 안 받죠? 그냥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당조차도 박근혜를 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까 전에 청와대에 똥 싸놓고 도망간다부터 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농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씨는 현실을 부정하는 심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적인 파 무슨 방송 있잖아요. 털보 나오는 파 무슨 방송에. 편파 방송. 가부장주의적인. 그렇지. 거기에 이제 그 출연하셨던 김현철 정신과 그 전문의께서 박근혜가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에 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사실은 정신상담도 필요 없고 주사를 놓으면 낫는 바이올로지컬한 병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거든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것도 있는데 주변에서 박근혜 씨한테 누가 당신 조현병 스펙트럼이니까 주사 맞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질병 상태로 계속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변기 뜯어냈다, 뭐 거울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정신적으로 좀 그런 증상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악의적으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다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리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기회를 엿봐서. 해외에 나가면 전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봅니다. 정규재 TV하고 날마다 인터뷰해. 날마다 뭔가 교시를 내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하여금 뭔가 자꾸 이렇게 훈시를 내리는 거지. 신경을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유 통치 이걸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까 저기 보니까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요, 저쪽에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박근혜를 살려내라. 아니, 이 구호가 나온 거야.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저 구호를 외쳤는데 박근혜 씨가 지경을 내렸을 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해외로 나가는 정도가 되면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지령을 내리면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영하고는 좀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박근혜 업혀가가지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다른 계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의 지령 자체는 그런 경우에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멀리 남아있는.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최순실한테 박근혜가 자기를 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또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됐고 또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 모아놓은 재산, 언니 명의로 이제 해놓은 재산인데
이 애매해졌잖아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의 향후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전 같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네. 그 감옥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 네.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 그렇죠. 예.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또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뭐 대통령이 지금 내 뒤통수를 때린 건가? 예. 나를 그냥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건가? 이런 자그마한 징후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뭐 외국으로 튀어버린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 예. 모르죠. 뭐 외국으로 튀면서 최순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 외국에 있는 비자금을 관리하러 가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은 묶여 있는 상태고 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서 이제 직을 잃게 될 경우 박근혜하고 최순실 사이에 어떤 그 소통 창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변호인이라든가 뭐 그거야 충분히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변호사가 눈앞에 있는 범죄를 보고도 혹은 뭐 가교 역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경우인 거고. 예. 두 사람이 틀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최순득, 최순실 자매간에도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시호 씨가 솔직하게 이리저리 불고 있으면서 예. 자매간에도 틀어질 지형인데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에 안 틀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순실이 도리어 장시호가 먹던 메로나를 먹으면서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 심판 반드시 이것이 인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네. 만에 하나 인용이 안 된다.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메로나를 먹는다. 예. 아스팔트 위에서 메로나 먹을 수 있지. 예.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예. 상대방 쪽의 폭력을 통제할 겸 미리 조금 각오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예.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면 예. 기각한 그 헌법재판관들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놔둬야 된다. 예. 굳이 거기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왜 기각했냐 하고 막 신상 까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그렇지. 건드려서 사실은 크게 좀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언하는 것은 네. 저쪽에 있는 친박 집회 쪽 사람들한테도 네. 탄핵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도 네.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라는 경고의 표시가 동시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우리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이름이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뭔 판결을 냈는지. 네. 기각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욕하지 않아도 후대에 두고두고 그렇습니다.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다 뭐 얹을 필요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수명이 줄 것도 아니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대대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대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다 뭐 얹어봐야 흔적도 안 나. 네. 하여간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뭐 법률적으로도 잘못됐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다른 스텝을 밟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이 기각된다는 거는 그냥 법적 절차에 따른 파면이 무산된 거지. 예.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특히 왜곡을 하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투 트랙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야라는 트랙과 탄핵이라는 트랙 두 가지로 왔기 때문에 예.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의연하게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때가 되면 또 날씨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은 탄핵 기각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헌이라던가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거나 박근혜 실권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방안이라던가 그렇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걸 헌법을 고쳐서 그러니까 내각제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판단할 얘기고 그거 말고 박근혜를 실질적인 임기와 혹은 그
실권을 제한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개헌이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실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썩 잘 된 규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상권 분립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탄핵해서 다시 탄핵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정치권도 물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낮게 보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런 안들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은 뭐 그냥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질서 있게 박근혜를 초장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개헌인데 개헌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뭐 이를테면은 분권형 개헌,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는 분권형 개헌, 내각제 이런 거 말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부칙에다가 현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개헌을 걸자는 거지. 지금 보면은 바른정당 의원까지 앞에서 200석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탄핵이 기각되면 전원 의원직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안 한 선언을 바른정당은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0석이 넘어가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80%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지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국민투표에 부의돼가지고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은 박근혜는 몇 월 며칠까지만 임기를 하고 내보내는 거죠. 박근혜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 탄핵의 핵심적인 목적이라면 질서 있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있게 우리는 법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혁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저기처럼 뭐 아스팔트를 뭘로 뭐 넘실거리게 하겠다 뭐 몽둥이를 들고 눈가를 빼버리고 목을 따고 이런 세력들에 비해서 훨씬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각될 경우에 절대로 멘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좋고 약간 더 폭력적으로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더 거칠어질 수 있고. 시발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에 멀리 이렇게 돌이라 던지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가서 똥을 쌀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거칠고 부드럽고 이걸 떠나서 멘탈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하고 있어요. 테레비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제 앞에. 테레비 화면이 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뉴스 속보가 뜹니다. 그 순간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절대로 내 멘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폭력 안 쓴다. 우리는 법을 지킨다. 우리 지금 18차에 이르는 촛불 집회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바닥에 촌농 떨어질까봐 쓰레기 한 점 버릴까봐 내내 그냥 조바심 치면서 질서 있는 혁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국면,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폭력 기조로 많이 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참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자진 사퇴를 압박해보기도 했고 또 탄핵을 압박해가지고 국회를 움직여도 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태 터졌을 때는 삼성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크게 우리가 물결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는 이런 다양한 선택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우리한테 카드는 남아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 또, 이 사람 기수 상태라고. 사실상 출국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탄핵 판결이 나기 전에 박근혜 씨가 비행기를 타고 나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출국 심사 안 받죠? 그냥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당조차도 박근혜를 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까 전에 청와대 똥 싸놓고 도망간다부터 해서 예. 좀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농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 박근혜 씨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심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적인 파 무슨 방송 있잖아요. 예. 예, 털보 나오는 파 무슨 아, 방송에 그 저기 예. 저 편파 방송. 네네. 예. 가부장주의적인. 네, 그렇지. 거기에 이제 그 출연하셨던 김현철 정신과 그 전문의께서 예. 박근혜가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에 있다. 아. 그리고 이 질병은 사실은 정신상담도 필요 없고 예. 주사를 놓으면 낫는 바이올로지컬한 병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거든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주변에서 박근혜 씨한테 누가 당신 조현병 스펙트럼이니까 주사 맞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질병 상태로 계속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변기 뜯어냈다, 뭐 거울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예, 예. 정신적으로 좀 그런 증상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모른다. 예. 그래서 제가 악의적으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다. 예. 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다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예,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도리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기회를 엿봐서. 네네. 해외에 나가면 전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봅니다. 정규재 TV하고 날마다 인터뷰해. 날마다 뭔가 교시를 내려.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하여금 뭔가 자꾸 이렇게 훈시를 내리는 거지. 시경을 그렇죠. 내리는 거. 네네. 그런 식으로 외유 통치 예. 이걸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까 저기 보니까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요 저쪽에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박근혜를 살려내라. 아니 이 구호가 나온 거야.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저 구호를 외쳤는데 네. 박근혜 씨가 지경을 내렸을 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해외로 나가는 정도가 되면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네. 그 지령을 내리면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진영하고는 좀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예. 더 이상 박근혜 업혀가가지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다른 계산을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의 지령 자체는 예. 그런 경우에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예. 상징적인 존재로 예. 멀리 남아있는.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최순실한테. 네. 박근혜가 자기를 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네. 또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됐고. 네. 또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 모아놓은 재산. 네. 언니 명의로 이제 해놓은 재산인데, 이 애매해졌잖아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의 향후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전 같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 감옥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 그렇죠. 예.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또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뭐 대통령이 지금 내 뒤통수를 때린 건가? 예. 나를 그냥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건가? 씨가 만약에 파면당한 다음에 불구속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예. 빨리 예. 체포 구속이 안 되면 예.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 된다. 예, 저는 박근혜 씨가 뜰 수 있다. 예. 해외로. 네, 해외로 뜰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엮어서 예언을 하면 박근혜, 이명박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고 한 명은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가 해외로 떠버리면 네. 이명박은 확실히 감옥에 갑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국민들이 두 명을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감옥에 가면 예. 이명박이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예. 해외로 뜰 수도 있다. 예전에 김우중 그 대우 회장처럼 예.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짚어냈네요. 진짜 박근혜가 해외로 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특검이 기소 중지로 넘기려고 했잖아요. 네네. 기소 중지로 넘겼으면 이건 사실상 출국 금지 조치가 네. 당연히 내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대통령직을 만약에 박탈당하면은 그 즉시 이게 기소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기소된 사람을 검찰이 밖으로 나가게 허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 대통령직이 아닌 상태에서 간다면은 네. 출국
이런 자그마한 징후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뭐 외국으로 튀어버린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 예. 모르죠. 뭐 외국으로 튀면서 최순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 외국에 있는 비자금을 관리하러 가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은 묶여 있는 상태고 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서 이제 직을 잃게 될 경우 박근혜하고 최순실 사이에 어떤 그 소통 창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변호인이라든가 뭐 그거야 충분히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변호사가 눈앞에 있는 범죄를 보고도 혹은 뭐 가교 역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경우인 거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틀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최순득, 최순실 자매간에도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시호 씨가 솔직하게 이리저리 불고 있으면서 예. 자매간에도 틀어질 지경인데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에 안 틀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순실이 도리어 장시호가 먹던 메로나를 먹으면서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